여러분은 페이톤에 대한 가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과거 화성과 목성 사이에 존재했다가 이후 붕괴했다고 알려진 혹성을 말합니다. 붕괴의 원인은 근처에 있던 행성의 인력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 해성의 영향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한층 더 나아가 페이톤이라는 문명이 존재했고 스스로 자신들의 별을 멸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 쪽이든 이 모든 설은 메인 벨트의 소행성이 페이톤의 파편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이는 정말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행성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 우선은 소행성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의 역사는 18세기와 19세기의 경계선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무렵 연구자들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뻥 뚫린 공간을 보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이른바 티티우스 보대의 법칙에 있었는데요. 이는 18세기 천문학자들이 산출한 법칙으로 태양과 행성의 대략적인 거리는 어떤 특별한 수식과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칙이 나온 이후에 발견된 천왕성 역시 수식에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법칙의 신빙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법칙에 따르면 화성과 목성 사이, 태양으로부터 대략 2.8 AU 정도의 또 다른 행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성은 없었어요. 그 사실이 수학적인 조화를 해쳤던 것입니다. 수수께끼 행성을 수색하기 위해 당시 네노라하는 천문학자들이 힘을 모았고 24명의 뛰어난 연구자들이 힌멜스 폴리차이라는 단체를 창설했습니다. 이는 독일어로 천공의 경찰이라는 뜻인데 통칭 릴리엔탈 탐정단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들은 하늘을 여러 구획으로 분할하여 각각 멤버를 할당하고 행성 수색에 나섰습니다. 과학의 발견에는 종종 유머가 뒤따르기도 하죠. 정작 천공의 경찰은 의문의 행성을 포착하지 못했고 그 대신 단독으로 조사하고 있던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주세페 피아치가 그 발견에 성공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피아치는 전혀 다른 과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우연히 행성과 같은 움직임을 하는 기묘한 별을 포착하게 된 것이죠. 이는 1801년 1월 1일의 일로 이때 발견된 별이 바로 세레스입니다. 세레스의 발견에서 얼마 되지 않아 소행성대에는 팔라스, 주노, 베스타라고 하는 다른 천체도 발견됐습니다. 19세기 말까지 수백 개의 소행성이 발견되었고 1921년에는 1000개를 돌파했습니다. 소행성 연구에 몰두하던 초기 과학자들의 눈에 먼저 들어온 중요한 사실은 바로 발견된 소행성이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레스는 당시 알려져 있던 행성이나 위성보다도 작았습니다. 또 그 후 발견된 주변의 천체 역시 모두 세레스보다 훨씬 소형이었어요. 다음으로 이 천체들은 궤도에도 특징이 있었습니다. 당시 발견된 소형 행성은 모두 거의 같은 궤도를 갖고 있었으며 티티우스 보대의 법칙이 제시하는 가설상의 제5행성 조건과도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이 생겨났어요. 과거 그 궤도상에 더 큰 행성이 있었고 그것이 산산조각이 나며 세레스, 베스타, 팔라스, 주노, 그 밖에 다른 소행성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설을 최초로 주창한 것은 독일의 천문학자인 하인리히 올베르스였습니다. 그는 천공의 경찰 멤버로서 팔라스와 베스타를 최초로 발견한 인물입니다. 올베르스는 이 가설상의 행성에 페이톤이라는 이름을 제안했습니다. 올베르스의 설은 금세 화제가 됐고 페이톤 붕괴의 원인을 놓고 연구자들 사이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소설이 쓰여지고 공상에 가득한 비현실적이면서도 그럴싸한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는 우주에 관한 지식이 지금보다 훨씬 부족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현대과학에서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을까요? 페이톤 판결. 페이톤의 존재를 의심하는 설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발견된 소행성의 질량이 매우 작았다는 것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소행성의 물질을 모두 합해도 달을 만들 수조차 없을 정도인데요. 그러니 본격적인 행성은 더욱 불가합니다. 하지만 당시 올베르스의 설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메인벨트의 천체가 아직 다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지당한 반론을 펼쳤습니다. 질량이 큰 소행성을 더 많이 발견하면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이후 많은 소행성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메인벨트에서는 무려 100만 개 이상의 천체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그 총질량은 역시 미미해서 명왕성의 질량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게다가 페이톤이 파괴될 정도의 대변동이 일어났다고도 생각하기 어려운데요. SF 액션 영화에서는 악역이 행성을 날려버리는 일이 시군죽 먹기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성은 매우 안정된 천체로 흩어지게 하려면 대량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목성의 인력으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고 화성이라면 말할 것도 없어요. 페이톤이 로슈 한 개 안쪽으로 들어가 이들 행성에 딱 달라붙지 않는 한 있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장소에 소행성대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즉, 연구자들은 목성과 화성에게 씌인 페이톤 살해 혐의를 벗겨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죠. 판결은 결국 무죄. 태양에서 2.8 AU 거리에 큰 행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20세기 말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확신했어요. 충돌의 시대. 이렇게 해서 페이톤설은 파기됐습니다. 그렇다면 소행성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전 세대의 연구자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한 이야기일까요? 저희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으신다면 분명 놀라실 거예요. 올베르스설을 부정한 전문가들은 소행성을 남겨진 파츠나 건축 쓰레기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남은 벽돌을 어떻게 하나요? 보통은 버리거나 구석진 곳에 놓아두는 경우가 많죠. 소행성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거 태양계는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은 태양 주위를 미행성이라는 돌멩이 집단이 구름과 같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 미행성들이 서로 충돌하며 달라붙었고 곧 행성과 위성이 생겨났죠. 현재 메인벨트 일대에 있던 미행성은 이 설에 따르면 충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처에 있던 물질의 대부분이 형성 도중에 목성에 끌려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욕심 많은 목성이 태양계를 기준으로 우주 범위의 도둑질을 한 셈이죠. 그런데 이 설에서는 왜 명왕성보다 약간 작은 준행성이 하나 혹은 세레스 크기의 준행성이 여러 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량의 소행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행성이 태어난 것이 지금의 궤도상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서야 겨우 드러났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메인벨트 일대 주변에 물질은 적었지만 세레스나 베스타 정도의 약간 큰 천체를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더해서 핵이나 외곽 같은 것도 형성되며 지질의 분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몇몇 미니어처 크기의 지구형 행성 같은 것이 생겨났죠. 모든 행성이 이 단계를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경우 형성된 행성 바탕에 티끌이나 미세한 운석이 낙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세레스와 베스타, 그 형제별을 만들 재료가 갑자기 바닥이 나버린 겁니다. 원래 이 천체들은 단짝처럼 가까운 궤도를 이동하고 있었는데 모종의 재난이 닥친 것입니다. 그 재난이 바로 목성이에요. 목성은 형성 중 어느 단계에서 당초의 궤도를 벗어나 지금 위치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목성이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목성의 인력으로 인해 준행성들은 궤도를 벗어나 상당한 속도로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준행성은 서로 붙지 않고 벽에 내던져진 접시처럼 산산조각 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목성은 지금 궤도에 정착했고 메인벨트도 안정됐습니다. 충돌도 가라앉으며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어요. 즉 소행성은 분명한 파편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큰 행성이 아닌 여러 개의 작은 천체로 된 파편이죠. 메인벨트 최대의 천체인 베스타와 세레스는 말하자면 라스트 모이칸 혹은 라스트 페이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파괴를 수반하는 충돌을 피해 무사하게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인 셈입니다. 이로 인해 메인 벨트의 기원을 둘러싼 수수께끼가 풀렸고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